네, 경찰이 과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의 55개 방음터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시작된 부분 영상으로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트럭에서 화재가 시작이 돼서 정차하고 그게 지붕에 붙으면서 터널에 화재가 좀 확대된 면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불이 났는데도 곧바로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 파악하지 못한 이유 어디서? 물론 저도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이제 트럭이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불이 한꺼번에 크게 확 붙은 게 아니고 지금 나온 걸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엔진룸에서 이제 불이 붙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달리고 있는 차기 때문에 불꽃이나 연기가 이 운전자의 그 전면으로 올라오기보다는 측면으로 바람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운전자가 앞만 보고 주시하는 입장에서 인지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인지 불이 붙은 채로 예. 조금 운행하는 운행을 모습이 했죠. 예.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망자가 총 5분 나왔는데 차량 넉 대가 모두 그 트럭의 반대편에서 확인이 돼서 네. 이건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야 될까요? 그 영상을 쭉 분석해 보니까요. 지금 트럭이 화재가 난 쪽은 차량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편에 아주 그 러시아와 같이 꽉 밀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그게 터널이 반대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지붕으로 써 있는 터널의 형태이기 때문에 불길이 이동하는 것은 중앙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차가 밀집돼 있었고 빨리 대피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쪽에서 사망자분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런 방음터널 시청자분들 대부분도 다 한 번쯤은 지나가 보셨을 테고 네. 보면은 이게 유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쉽게 봐서 아크릴의 소재로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넓게 봐서 이제 플라스틱의 일종이고요. 그중에 이제 아크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크릴이라고 하는 그 재질 자체가 불에 굉장히 쉽게 타는 거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연소점에 불이 옮겨 붙는 그 온도가 네. 약 280도, 300도 정도면 이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보통 화재가 나면 그 재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900도 내지 1200도, 3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상승 기류를 타고 그 천정이라고 하는 그 터널 상부로 올라간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열이 거기서 상당 시간 축적이 되고 그것이 빠져나갈 수 없으니 양옆으로 쭉 퍼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방음벽에 동시에 불이 붙어서 연소가 됐던 거고요. 이게 당시에 그 영상을 보면 이걸 뭐 표현을 어떻게 될까요? 불똥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큰 예. 불덩어리들이 막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불폭포라는 표현도 좀 쓰고요. 네네. 그게 이제 화재로 인해서 고온이 되니까 이게 녹아서 그 묽은 반죽같이 돼서 불이 붙어서 그게 도로로다가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불폭포가 형성된 것 같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화재가 확산이 됐다라는 거고 거기에 있었던 운전자분들이 뭐 한두 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연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2차 화재 가능성도 있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타면 금방 사라지지 금방 않습니까? 사라지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차이점이 있죠. 기름은 그냥 타고 없어지지만 네. 얘는 상당히 오랜 시간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서 지속적으로 탄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아크릴 자재로 만들어진 저런 방음 터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전국에는 꽤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예, 있고요. 제가 알기로 약 한 50여 개 이상, 55개 정도 이 정도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의 상당수가 지금 이번에 대형 사고가 난 이 방음 터널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데 큰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랑 비교해 보면 해외는 주로 어떤 소재를 사용합니까? 예, 뭐 해외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 선진국에 있어서는 이 방음 터널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불연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예. 불연제요. 예, 불에 안 타는 재질이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것의 그 불의 확산 속도를 굉장히 늦추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대부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유리 재질이요. 이 투명성도 중요한데 그래서 강화 유리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유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일반 유리를 쓰게 되면 단가는 쌀지 모르지만 저렴할지 모르지만 일반 유리 같은 건 깨지면 그게 상당히 흉기가 또 될 수 있죠. 낙하가 되면서 네네. 차 위에 떨어지거나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전 유리죠. 쉽게 말하면 깨지면 왜 이렇게 뭐 모래알 같이 깨지고 이런 유리들이요. 또 열에 비교적 강한 이런 접합 유리나 강화 유리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수점도 낮고 녹아서 또 2차 화재 가능성 있는 아크릴을 쓰는 이유가 뭐 단가로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점은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시공하기가 굉장히 시공성이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결국 그 얘기는 가성비도 좋다는 얘기고 또 무게 자체도 가볍기 때문에 다른 구조체를 좀 단면을 작게 해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이점들만 주로 중점을 두고 한 거고요. 그 안전, 화재 안전이라고 하는 순위는 상당히 밑으로 밀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그 큰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뭐 시공 쪽이나 건설 자재 쪽 전문가들은 이 화재 안전성이 좀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거의 50개 넘게 있는 곳에 이런 걸로 지었다는 거는 규정 같은 거는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사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네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방음 터널에 대한 그 안전 관리 규정이나 지침이나 특히 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서 여태까지 왔다. 기존의 이런 그 방염 터널에 대해서 바람에 대한 풍화중 문제라든지 설화중 문제라든지 또 진동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걸로 네네.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재 안전성에 대한 것은 사실 뭐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10년 전에 그 한국도로공사 산하연구원에서도 그 안전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경고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인터넷에 있는 것도 보고 네네. 봤고요. 또 그 연구뿐만 아니라 이 관련 전문가분들이 이런 터널형 그 방음벽에 대한 위험성은 수차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2016년에 방음 터널 내 방제 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소화기 같은 시설에 대한 의무 이런 거는 왜 없는 건지. 그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 안전에 대한 그런 규정, 대비책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한 그런 거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중간에 뭐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거나 혹은 뭐 열기나 불길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없는 건가요? 이게 이번 터널 같은 경우도 800m가 넘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게 불에도 잘 타는 소재이다 보니까 불이 붙으면 아주 단시간 내에 전부 다 붙어버리는 거고 그 안에 있던 운전자분들은 수많은 그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네네. 그분들이 위험에 빠졌던 거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외국도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터널형 방어벽을 만들 때 잘라서 하는 거죠. 잘라서 한다는 건 중간에 빈틈을 둔다거나 그게 구조적으로 빈틈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m는 이런 그 아크릴계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불이 붙었을 때 이쪽으로 옮겨 붙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띄울 수도 있고 또는 그 사이에는 이 강화유리라든지 불이 안 타는 소재를 써서 불이 확산되는 걸 차단한다든지 또는 단차이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되는 것도 예방을 하고 연기가 나왔을 때 유독가스가 나왔을 때 그것을 외부로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좀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번 사고가 우리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일이고 저도 저걸 보면서 나라면은 내려서 어떻게 했을까. 근데 영상을 보면 또 굉장히 연기가 까매서 아무것도 네.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화재가 난 지점에 반대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또 그런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저런 형태의 그 방음 터널을 하루아침에 교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터널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는 좀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표시요. 네, 이쪽 출구로 가는데 몇 메다. 뭐 큰 비용 드는 거 아니거든요. 저쪽으로 네네. 반대편으로 나갈 때 몇 메다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면 응급 상황에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800m 이상이나 되는 터널인데 중간에 이와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비상시에서 차를 내려서 출구로 가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중간에 뭐 어떤 옆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라든지 터널 같은 데 종종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는 그것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대피에 있어서는 참 굉장히 그 위험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도 버리고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까? 당연하죠. 그건 이제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차량을 이동해서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 네. 이렇게 이번 사고와 같이 차량이 꽉 차져 있을 때는 차로 이동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과감히 차 버리고 차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목숨이죠. 목숨이죠. 더 중요한 건 없죠. 네네. 과감히 버리고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통계 같은 걸 봤는데 네. 뭐 타서 뭐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소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연기 흡입인가요? 거의 절대 다수가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죠. 그래서 대피하실 때도 옷가지나 이런 걸로 또 물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차량이나 이런데 물이 없으면 커피, 콜라, 사이다 다 됩니다. 아. 그걸 좀 적셔서 코아입을 막고 대피하시면 생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액체 형태는 상관없이 네. 천에 적셔서 하면은 네, 더 생존율이 그 좀 더. 연기를 필터링할 수 있는 성능이 좀 좋아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방음 터널 인근에 그 터널 진입 차단 시설도 있었다고 하는데 작동이 네. 안 된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벌써 불이 나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사실은 운전자들이 그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어떤 경보 시그널이 있다든지 화재가 났습니다. 뭐 우회하십시오라든지 진입 불가라는 메시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됐을 거고 지금에 있는 이 터널에도 이런 방음 터널에도 반드시 그런 그 경보를 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토부도 전국의 방음 터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이런 소재 부분을 교체하는 것 외에도 교수님 보실 때 어떤 부분 쪽으로 좀 그러니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루 아침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당장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1단계. 그다음에 또 이런 위험한 터널을 다 이제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거기서 좀 위험도가 어느 것이 더 높은지 낮은지는 현장 조사해 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다가는 이 방음 터널에 대한 화재 안전을 고려한 어떤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비가 되고 마련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